지금 뭔가 이제 제도화를 시키고 은행권에서 이제 국채를 사들이게끔 뭐 제도화를 마련하고 이랬지만은 현실상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어쨌든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과정 중 하나예요. 자, 1,200억 달러를 하는데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해도 1,000억 달러를 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달엔 800억 달러 사고 어쨌든 사는 거예요. 돈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종료할 때까지는. 그죠? 실질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금리가 저레벨 평가가 들어가는 구간 내에서 돈을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어떤 가능성만 대두되고 있지 제가 계단식 상승을 이룬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계단식 상승. 근데 작년과 같은 상황을 못 이룰 거다. 작년과 같은 상황. 이 얘기를 했죠. 작년과 같은 상승률. 그건 기대하지 말자. 지금 굉장히 이제 상승이 또 제한적일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달러 상황이 왼쪽 차트고 오른쪽이 미증시 차트예요. 확연하게 좀 두 개의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은 달러는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돼 있어요. 자, 증시는 아닙니다. 증시는 확장 파동으로 이렇게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달러에는 영향값을 테이퍼링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은 증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제 유튜브라든가 막 내용이 이제 테이퍼링이 막 불거지니까 아 이거 테이퍼링 영향 아니야? 테이퍼링 영향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럼 달러 따라 가야 돼요. 이 영향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그죠? 우리는 코스피만 보니까. 근데 미증시는 지금 시장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코스피 또 올라갈 거예요. 테이퍼링은 무르익었는데 또 코스피 올라가면은 그럼 이건 테이퍼링 영향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자, 환율에는 영향받고 증시에는 영향값이 적은 이유는 실질금리 때문이다. 여러분들. 돈은 푸는 거는 줄일 가능성이 돼도 되지만은 돈 푸는 거 줄인다고 해갖고 증시에는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들. 왜냐? 그만큼 니즈를 시중은행이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잭슨홀 회의에서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라고 하겠는지 딱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 시나리오가 가장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식화를 몇 월에 할까 이거예요. 과연 연준은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를 몇 월에 할까? 만약에 이번 잭슨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9월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죠? 공식화입니다. 공식화. FMC 회의가 딱 열릴 때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딱 언급하는 거 공식화라고 해요. 그걸 언제 할까?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거예요. 자, 9월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1월, 12월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12월에. 그죠? 11월에 공식화를 하면은 내년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상반기 때. 언제 하냐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월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목, 금, 토 이렇게 26일부터 29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겠죠. 비대면으로 해서 27일 하루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27일 날 그 가능성에서 제기할 거예요. 공격적인 반응을 딱 드러내겠다면은 야, 이거 9월에 공식화 하겠는데? 이거고. 만약에 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좀 보고 있어.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온다면은 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러한 대응이 어떤 증시 상황값에 영향을 미치냐? 저는 안 본다고 봐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국한돼 있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 자산 매입 축소에 좀 더 다가섰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7월 FOMC 회의 열리고 나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딱 열렸는데 8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딱 터지니까 그때부터 더 추가적인 강세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시장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테이퍼링을.
달러에는 즉각 반영을 하죠. 근데 증시는 아니에요. 계속 박스권을 맴돕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중요할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예상치는 12월 또는 1월입니다. 두 개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딱 놔야 돼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나올 말이 12월에 시작을 하냐, 1월에 시작하냐, 이게 딱 가능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확률학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만 제기되는 거지. 12월에 합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잭슨홀 회의 미팅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재료만 던지는 거예요. 재료만. 시장 상황 굉장히 좋다. 아주 굿이야. 이것도 이제 재료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 매입 축소 여부는 어떻게 있으면은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 지표의 시장에 추가 진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시장은요, 잭슨홀은 어떤 이제 적극성에 대한 부분이고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9월 고용 지표 있죠. 여기가 하이라이트라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리포트는.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 9월까지 완전히 고용지표 회복값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 지금 빼박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확정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만약에 근데 9월에요, 완전 반대로 고용지표가 하락을 해봐요. 와, 이제 시장 난리 납니다. 제가 그때는. 좀 혼돈의 카오스. 네, 혼돈의 카오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면은 시장은 모두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진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실업급여도 이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회복값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월말까지 국채 10년물 금리는 1.2에서 1.4%의 흐름을 예상한다. 지금 국채 금리는 변동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시에 대한 흐름값이 박스권으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월말까지. 그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증시는 결국 이거예요. 현재 상황이. 박스권을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자, 달러에 대한 추세 변동성은 아직 큰 뒤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잭슨홀 나오고 어떤 가능성 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회복 오르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원하는 증시에 대한 값은 미 국채 금리 1.2%에서 1.4%, 이 레인지가 구성이 된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지금 증시 상황이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확률이에요. 확률. 테이퍼링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자, 12년도 이제 21년도 12월에 대한 그래프와 그죠? 1월에 대한 그래프.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1월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죠. 시작 날짜입니다. 테이퍼링 시작 날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반반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잭슨홀에서 가능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기간이 바뀌는 거죠. 강세에 대한 모멘텀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내년 1월로 미뤄진다면 한 달에 대한 연장선, 강세 구간, 이 포인트만 바뀌는 거예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는 어떤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한 귀추 부분이 집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시작할 때 그 앵커님께서 그 얘기를 했죠. 그 긴급 발작 네. 관련 내용. 그 2013년도에 테이퍼 팬트럼 긴급 발작이 일어났었는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의장이 FOMC 의장이 2013년도에 기자회견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무슨 테이퍼링 한다고 언급해버리는 상황이라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예상 못하는데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난리 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는 12월이냐 1월이냐 이 확률에 대한 가능성 추정치 변화값 이 정도인데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값을 모색하기 굉장히 힘든 잭슨홀 회의일 것이다. 오히려 귀추가 좀 주목되는 게 다음 달 9월 고용지표죠. 9월 고용지표.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을지 확정이 거의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언급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가능성이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미국채 금리가 박스 랠리에 대한 구간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러셀 지수랑 코스피를 비교한 차트죠. 똑같이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러셀 지수를 보는 이유는 결국은 미 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한국 증시의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 내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제가 여기 밑에 뭐라고 썼어요? 포트 조정의 기회장이라고 썼죠. 포트 조정 기회장.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기는 4분기로 보고 있어요. 테이퍼링을 지금 시장 반영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값만 보더라도 알아요. 근데 증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채 금리가 밑바닥에서 길 만한 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박스 랠리에 대한 구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증시에 대한 어떤 지금 요새 이번 달 8월 들어가지고 이제 좀 진입가가 포인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럼 반등을 할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이제 반등 구간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왜냐면 박스에서 저점 레벨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상단 레벨링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어떤 섹터별 포인트 자체가 상단 구간으로 많이 끌어올려져요, 상황이. 그러면은 이제 비중 조절이 확실하게 줄여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분명하게 언급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구간 갔다가 상단 돌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상승 제한적이에요. 그러다가 4분기에 하락 조정이 다소 들어가게 된다면은 박스권 이탈과 동시에 그때는 좀 포인트 조정이 못 들어가는 시기가 고려돼요. 상황 고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이거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유동성에 의한 시장. 이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대값에 여러분들한테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2008년에 리먼 사태가 겪고 나서 이런 유동시장이 똑같이 열렸습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런데 마스터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테이퍼링 자체는 이제 예상이 되는 이슈로 이제 상수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델타 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도 또 연준도 좀 주요 변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델타 변이를 사실 이제 고려한다고 언급은 하죠. 네. 페드에서. 네. 근데 이 출구 전략은 막을 수가 없죠. 이 갑작스럽게 출구 전략에 대해서 변화값을 모색해봐요. 델타 변이 확산됐다고 해갖고 자, 유럽 한번 예시로 보면은 유럽 지금 지난주에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셨죠? 봤는데 다 마스크 안 껴요. 영국은 지금. 네. 델타 변이고 그거 간에 지금 경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관중석도 꽉 찼더라고요. 뭐 한다고 자유의 날을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예. 개방을 했겠어요. 그냥 우리는 코로나랑 이제 공존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지금 유럽이랑 또 미국이랑 이 시장 분위기나 뭐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대하는. 그치만 또 다르다고는 얘기하지만은 네.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 여기서 지금 또 이제 유동성을 더 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입장도. 네. 그럼 똑같은 방향을 가겠죠. 자, 일단은 차트부터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주봉인데 여러분들 그 2008년에 유동성에 의한 시장이 끌려왔었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네. 유동성에 의한 장입니다.
이게 돈을 부었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번 상단 레벨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조정 안 올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 레벨링에 대한 대비 3분의 1 값이 조정이 와버려요. 연출이. 그죠? 최소 포인트예요. 최소 포인트 3분의 1 조정이 와버려요.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요. 테이퍼링을 한다기보다는 네. 시장에 대한 조정인 거죠. 그거는 이제 시장 환경이라든가 어떤 매크로에 따라 어떤 환경이 부여되는지에 따라 시장 조정이 다른 거예요. 매크로에 따라. 네.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가 조정을 주는지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유동성이 계속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이요. 이 다음 갑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대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수익에 대한 내가 이제 한번 발을 담글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뭐 했냐? 이런 말을 언급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서경 나와서 3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렇고 6월에 그래서 증시 신고점 갱신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초까지도 그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올해 초에도. 그거는 왜 그러냐? 지금 연준의 기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탈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그죠?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어떻게 보면 4분기 포인트에 이게 한번 조정이 이렇게 세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만약 박스권을 올라간다면은 포트에 대한 조정 기회 구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포트에 대한 조정 기회 구간. 그죠? 제가 한 달 전에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는 포트 조정하세요. 이거 더 이상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언급을 많이 했어요. 포트 조정하세요. 포트가 뭐냐? 포트폴리오예요. 비중을 좀 낮추라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예, 비중을 낮추라는 겁니다. 최소한에 대한 레버리지로. 그럼 지금은 탈출에 대한 구간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상황이. 여러분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들어갈 겁니다. 기회는 몇 번 안 줘요. 아시겠죠? 작년과 같은 유동성에 의한 시장 기대하지 말라. 왜냐? 2008년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후 장세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대하던 몇 년간의 트레이딩 앞으로 뭐 이렇게 나올까요? 이런 만족감 있는 장이 나올까요? 이후에? 나올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이거 기대하잖아. 여러분들. 왼쪽과 같은 거. 이런 기대값을 가지고 하는데 활동을 펼치는데 주식을 하는데 상단에서 괜히 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포트 비중 조절하시고 하단 레벨링 체크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비중을 늘리는 그런 상황 연출을 해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4분기에 미국 인프라에서 국채 발행량을 늘려버린다면은 그때 이제 증시 조정에 대한 포인트, 매크로 환경이 좀 조성이 돼요. 저는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 유가를 못했네요. 이거 어떡하지?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를 오늘 요청이 들어와갖고 유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짧게만 딱 1분만 언급해 주실 수 얘기할게요. 있으실까요? 네, 유가가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7일 연속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을 지금 했더라고요. 유가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포인트냐면요. 네. 지금 하방 레벨링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황 앞둔 거 뭐 있나 생각해 볼게요. 네. 9월 1일에 오펙 회의 있어요. 네. 이거 보류하면 매수 보세요. 네. 확정되면 보류 가능성 너무 있어요.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포인트 매수 아직 보지 마시고 9월 초에 나오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9월 초에 오펙 회의 열리는데 증상 관련해 갖고 보류하잖아요. 그때 매수 보세요. 그거 가능성 높아요. 아시겠죠? 내일 자세한 자료랑 같이 제가 첨부해 갖고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